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을사년 새해가 공식적으로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전우회가 시작된 게 작년 여름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 시작이 되고 이제 한 반년 정도를 이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전우님들은 한 18,000분이 넘으셨고 저희 강의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기 강의 수강생님들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켜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매일 여러분들께 달아드리고 있고 한 상황인데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닉네임을 그리고 서로 간의 댓글 그리고 댓글과 대댓글 이런 걸로 서로 간에 응원을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켜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새로운 전우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전우님들이 잘 알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전우님들이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계시면 새로 전우님들이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적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신경 써주시고 작년보다는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의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은 게 우리 전우님들한테 상당히 조금은 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해외 투자도 국내 투자도 그리고 뭐 다양한 투자,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채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한 사람이 한 채널에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오투가 복잡계라는 구조로 다양한 것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새로운 부분에서 또 과거의 것과 연결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포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부분이 훨씬 더 서로 각자와 우리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2025년에는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좋은 투자의 성과와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함께 확장하는 그러한 길을 2025년에도 함께 걸어가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투 서재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오투는 책을 밥 먹는 만큼 보다 요즘은 밥을 언젠가부터 제가 좀 책보다도 밥을 덜 먹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밥보다 책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많은 우리 전우님들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는 그러한 댓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사이사이에 우리가 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내용도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오투 서재라는 그런 새로운 코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강의에서 한번 다뤘어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 전우님들께 너무 중요한 책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일단 이걸 강의에서 한번 같이 다루었던 책인데 전우님들 모두와 첫 책을 이 책으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국진님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첫 책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책을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참 얻는 게 제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얻으려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얻었어 라는 부분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면요 책에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바뀌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얻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전환을 하는 것이 같은 독서라는 활동이 이전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 책에서 이 표현을 썼어요. 눈먼 사람이 길을 안내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성경 구절을 제 책에 써놨는데 눈 먼 사람은 실제로 눈을 먼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세상을 예전의 방식과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눈 먼 상태라는 그러한 비유로 제가 제 책의 문구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이 학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AI라는 시대는 기존 과학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데 AI라는 것도 알고 있던 관점으로 여기에 추가된 부분의 현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AI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전에 과학의 시대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복잡계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지난 단순계 과학에서 복잡계 과학으로 바뀐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제가 투자해서 지금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기존의 과학이라는 부분에서 AI라는 부분으로 아예 프로세스가 바뀌었다. 이 두 부분의 차이가 매우 근원적으로 큰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못 보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그 사이에서 AI가 아닌 기존의 과학의 방식은 그 전에 과학이 없을 때는 뭐 우리 종교의 시대였고 그냥 뭐 무속의 시대였고 그랬잖아요. 그 과학적 근거가 없던 상태에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한 인간은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명확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답이라는 게 있어.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그 부분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만들어서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찾는 거야. 이게 기존의 과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AI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AI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AI를 설명하는 데서 들으셨잖아요. AI가 왜 이 답을 제공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 답이 쓸만하다. 이 얘기를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그럴듯한 것을 내보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안 가지고 계세요. 이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생각의 방식과 아예 프로세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AI의 시대에서는 확실한 걸 찾는 게 아니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AI는 얘들이 무엇을 하는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뭐 GPU 데이터 때려 넣어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왜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확실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쓸만한 답을 찾는 시대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죠. 지금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같은 편이 돼서 그 부분의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을 빨리 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부분도 높아져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찾고 있는 답과 현대기아차가 찾고 있는 답과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찾고 있는 답과 그 자율주행하는 방식이 각자 다른 방식인데 쓸만한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누군가의 동일한 기준에서 중국 업체들보다 테슬라가 더 뛰어나고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AI는 중국의 AI의 발전을 통해서 쓸만한 답을 찾는 것이고 현대기아차도 그런 것이고 테슬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하는 구조는 맞는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데 맞는 답을 찾는 시대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AI 시대는 맞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쓸만한 답, 적당한 답,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방식보다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답. 이 부분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방식을 하나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 적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기준들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AI가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바로 인간이 우리가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 AI를 전공하는 분들이 과학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힘들은 사회 전체가 같이 만든 부분들이 결국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는 함께 어떠한 기준과 규범을 만들어서 나아가는데 그 규범을 만들고 방식을 만들어가는 기준 자체가 바로 AI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AI가 지금 공포에 대한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몇십 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20%가 된다, 30%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자리를 우리가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의 상황.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억처럼 저는 느껴지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넘어와서 우리가 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온 경험이 있잖아요. 마치 그러한 인해 전술처럼 AI라는 이 과학과 자본이라는 그 두 물결이 그때 중공군이 왔던 것처럼 밀려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으시겠죠. AI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AI라는 부분으로 정확한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적절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했었던 그 과학의 방식대로 이게 정말 가장 맞는 답이야? 라는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AI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질문의 관점의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저는 그 설명이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사이보그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스크가 지금 뇌에다가 뉴럴링크를 해서 사고가 나신 분들 다리를 기계로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러한 사이보그라는 개념이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기 전에 학자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문자를 사용하는 시점부터 이미 사이보그가 돼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어난 시점에서 문자가 없었던 시점에서는 과거의 많은 지식과 그러한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식이 자연 상태에서만 있었던 것인데, 문자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수년간 쌓여있던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문자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자라는 것을 인간이 사용하면서 무언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관념이 강해져서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이러한 것을 찾는 관념이 강해져 있는 사이보그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AI가 만들어지는 변화도 우리 인류가 계속 만들어왔던 변화 중에, 그리고 저는 인류도 전체 자연계 안에 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공적인 것이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을 저게 과연 의미 있는 말인가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하면 전체 안에 우리가 인간이 부분으로 있는데, 이 인공과 자연이라는 것은 마치 전체가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과거에 설명하는 과학의 시대, AI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만들어진 관점으로 보고 있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전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도 자연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AI도 전체 우주와 자연의 부분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오투는 갖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 어떠한 고정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고, 생명체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오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부분의 속도를 좀 늦춰보면서 존재로 남아있는 기간을 좀 늘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그 부분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부분의 수용력을 많이 키우고, 그 부분에 또한 AI를 잘 활용해서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러한 바탕이 되는 많은 지식과 실제 AI가 어떻게 기존에 만들어진 과학과 다른지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그 관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정관념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매우 강해요. 지난 인류가 400년 동안 발전하는데 지금 그 간에 단순계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 기여를 했고, 그러면 기여를 했으면은 기여 과정에서 기득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득권이 생겼으면 그 기득권을 남한테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키려고 하죠.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교육제도라고 언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방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외에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기관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부분을 공부하고 기존의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부분의 내용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투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점에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오투 서재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과학의 시대와 AI의 시대에 많은 차이점이 있고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시대에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따른 데이터도 찾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답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투가 항상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이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좋은 질문이란 어려운 질문이거나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필요한 질문,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이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각자한테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다름 속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한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상대가 그 질문을 답해야 되는 사람이 그 솔직함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 좋은 질문은 모두에게 다르면서 또한 같기도 한 부분을 두 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복잡계적인 사고입니다. 레이어가 여러 가지의 구조를 함께 엮어서 무언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복잡계적인 사고, AI는 당연히 복잡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투자 이외의 많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의 변화된 세계에 이 책이 아주 좋은 힌트를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도움이 많이 받은 책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투 서재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책 제목은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이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진화라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의 진화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금융시장을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계속 필요한데, 아예 그것을 진화론이라는 관점으로 금융시장을 해석한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금융시장으로 간 진화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보셨던 책이나 나누고 싶은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오투는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보일까? 라는 부분에 궁금한 책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코너였는데 저는 책을 얘기하니까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만 얘기되진 않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이해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각자 이 책을 보는 방식과 관점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다양한 그러한 관점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나를 접하면 생길 텐데, 그것을 누가 맞다 틀리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생긴다라는 부분으로 이 코너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오투 서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